네, 반갑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종목진단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면서 방산주, 원전주, 금융주들 줄줄이 좀 약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잘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 좀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진짜 차익 매도에 의한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은행주들도 지금 약간 좀 실망감들이 좀 있는 편이 있죠. 물론 이제 더 센 상법 개정이 나온다 해가지고 주가 올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방산주들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군들 한때 시장을 좀 호령했었던 종목들인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 종목을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일단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미국으로의 어떤 원전 수주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전 좀 지어줘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수원에서 여러 기업들하고 이제 조인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 요소가 그대로 작용되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한 차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급등했잖아요. 급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고점대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아무 일이 없었다라면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넘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50년 계약. 그리고 이거를 다시 계약을 뒤집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고 이거에 대한 얘기들은 기업들 간에 해결해야 될 일이다.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웨스팅하우스라면은 그 계약을 다시 해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지금 그 계약서대로라면 50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힘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 섹터들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협약 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하거나 미국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면 자, 박리 다매로라도 많이 팔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글쎄 많이 팔아도 많이 남지 않으면 사실 힘만 쓰고 돈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거 계속 주목하라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부담 요소고요. 기관들 역시도 마찬가지. 매도가 더 우세한 편입니다. 주가가 올라온 시점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한 번에 털지는 못하고 물량적인 부분들의 조절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구간대에 걱정을 좀 많이 해드렸죠. 이 구간대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가 떨어진다. 이게 바닥이었다면 괜찮죠. 밑에서는 횡보하고 매수가 들어온다면 매집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물량 정리거든요. 물량을 정리하게 되면 지금 이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그 단기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은 61선까지 만들어 놓고 데드크로스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그 시점으로 떨어진 그 포인트가 지지선이 아니고요. 여기 박스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만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6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다시 6만원 이탈하면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조정이 이번에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다음번 지지 라인 대가 4만원 초반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만원 위쪽 지지 라인만 일단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흐름은 주가 상황이 올라간다면 네, 요 박스권 있죠? 네, 박스권 상단, 즉 7만원 이상까지 올라가야지 추세가 새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만원에서 6만원 요 사이 구간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상황. 그 다음에 저렇게 횡보가 되는 구간 속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 의견 없고요. 네, 6만원 보고 있다가 6만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6만원 위쪽에서는 일단 홀딩 하시는 건 문제 없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볼게요. 한전기술은 우리가 고점에서 잘 팔아먹긴 했습니다. 잘 팔아먹고 이제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싸게 나오면 매수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생각하는 싸게라는 가격대는 75,000원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 75,000원 오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들 역시 발목 잡을 거예요. 네, 한수원 쪽이라서 일단 원전 계약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불공정 계약에 의한 부분이라면 좀 답답하겠죠. 네, 그래도 뭐 얻을 게 있다라면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면 나쁘진 않은데 별로 챙길 게 없다라면 네,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상황은 일단은 네, 횡보 흐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글쎄요. 네, 일단 변화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원전 수주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75,000원이 제가 노리는 가격대이기는 한데 지금 원전 쪽 섹터 쪽에서 제가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져 가지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원전 쪽 기대감보다는 네, 글쎄요.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네, 좀 실망감이 좀 크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은 따로 가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네, 그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소해 주지 않으면 매수의 의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지지선은 또 그거 봐야죠. 네, 지지선은 그거 보시면 여기 떨어졌었던 시점이 아니라 86,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여유가 있네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고 이런 원전 쪽에서 어떤 수익성이나 또는 이제 시장 진출, 수주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조금 네, 멀리 보면서 가시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네, 계속해서 걸리는 것은 네, 특별하게 매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뭐 흐름이 좀 바뀐다거나 상황이 좀 바뀌게 된다라면 다시 매수의 의견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매수 의견은 없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네, 지지선 위치는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게 유리하죠. 86,000원까지 빠져봤자 뭐 크게 변동성 없는 거니까요. 네,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 쪽도 분위기가 조금 주춤주춤하죠. 특히 8월달 들어서면서 주가 좀 내려왔어요. 네, 8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세는 지금 이렇게 둥근 천장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9월 달에도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애매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상승 추세로 가는 주식들은 뭐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대체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해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올라가는 주식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지금 만약에 이 고점 라인이 무너진다. 이게 어제 나온 그 음봉 캔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면 좋은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꺾인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반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가게 되면 주가가 뭐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락 조정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이끌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죠. 자, 이것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제법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면은 조금 애매하죠. 23년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23년도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정고점을 계속 넘어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 좋은데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 만들어서 밀려버리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이게 제법 길죠. 네, 조정 양상이 하나, 둘, 셋, 넷,
원래 그 가격까지 오는데 6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계속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매력이 많이 반감되겠죠.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입장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지지 라인은 80만 원. 80만 원이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변동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이평선 자체가 추세를 뭉개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 80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노선은 8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만 보유하시고요. 근데 위쪽에서 보유하셔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홀딩 유지, 그 다음에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LIG 넥스원은 저는 더 걱정스럽다고 생각돼요. 이건 이미 진행 중에 있죠? 네.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합니다. 자, 지지라인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 45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61선까지의 이격도를 전부 다, 네, 이제 역배열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보통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우상향을 계속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꺾이고 있죠? 네, 꺾인 형태. 21선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산주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네, 수급의 어떤 차익 매도가 나온다거나 기관들 차익 매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뚝 떨어진 상태.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추세가 빵빵하게 올라갈 때는 지지선 효과를 했는데 이제 위에다 얹고 있단 말이죠. 55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에 버겁죠. 올라가기가 버거우면 지쳐버린 사람들이 매도를 친다거나 또는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부담 요소가 생겨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주가가 일단 반등을 해서 56만 원 정도까지 올라주게 되고 이평선 저항대를 뚫고 넘어가게 되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보유하면서 유지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찌빗찌빗 거린다거나 아래쪽 라인 포인트 45만 원이요.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번 라인 지지 라인 대가 30만 원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상당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라면은 네,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겠는가 판단합니다. 매수 의견은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팔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45만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5만원 지지선 보시고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다행히 지지되고 올라가게 된다면 55만원 위쪽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이제 포지션이 또 바뀌어요. 네, 상승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매수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보유를 더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략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45만원 지지선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승을 더 해줄 것인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홀딩이지만 추이는 좋지 않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금융 볼게요. 네. KB금융도 여러 번, 네, 그 경고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예전에부터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좀 흘러내렸다가 반등이 나갔는데, 이 반등이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었죠. 상법 개정 이런 것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또다시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업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고 추세가 꺾이면서 변화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었나 싶었는데 다시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약간 또 실망감이 생겼죠. 그래서 데드크로스 이게 좋지 않아요. 이 데드크로스가 좋지 않은데 일단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배당 매력도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치도 별로 뭐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종목을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지지선에 딱 걸려 있어요. 딱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지 포인트를 보면은 10만 5천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가격대가 10만 5천원. 그죠? 10만 5천원 이탈하면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네, 매도 의견 보시면 되고. 자, 금융주 섹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좀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나요? 그 뭐 정부에서 뭐 이자 놀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자,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죠. 배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뭐 등등등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져서 지금 주가 좀 빠진 모습이고요.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나 자사주 소각 또는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 힘을 풀어준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선 무너지게 되면 단기적 조정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5,000원 지지선입니다. 이탈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매수 의견은 좋지 않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볼게요. 신한지주. 마찬가지네요. 네, 마찬가지죠. 뭐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됐고요. 이것도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가 올라간 거고요.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 자, 데드크로스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곧 임박해 있죠. 네, 임박해 있고 이 종목 지지선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6만원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내려올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 조정은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형태의 포지션은 일단 뭐 상법 개정이든 아니면 뭐든 이렇게 그 금융주 섹터들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장도 지금 지지부진해. 그리고 금융주 섹터 쪽에서 좀 애매해. 금리도 내려간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게 되면 또 상법 개정도 그냥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한다라면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차익 매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금융주 섹터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 조정으로 이끌어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들은 최근에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기관 수급만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라인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홀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 6만원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선 가장 가까운 지지선을 보게 된다면 여기 65,000원 보시면 되고요. 65,000원 이탈하게 되면 근데 임박해 있죠? 네,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래 빠지면 6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네요. 매수 의견은 없고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차익 매도나 또는 비중 축소 이런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종목은 공교롭게도 매수할 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약세를 보이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고 또 추이가 꺾이는 형태의 시작점이다라고 보셔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산 원전 금융주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업종 내에 속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또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약간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조정이 좀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